엔비디아나 AMD 쪽에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AI 서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문을 하면 인도받는 게 40조가 걸립니다. TSMC도 넉넉히 있는 건 아니고요. 패배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번호표 뽑고 기다리던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삼성을 찾아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 그중에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HBM 쪽으로 두각을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죠.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뉴스가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납품한 건 아니고요.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거부터 이제 제일 잘 아시는 이 대표님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충분히 개연성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나 AMD 쪽에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AI 서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문을 하면 인도받는 게 40조가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데 1년 뒤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SMC 같은 걸 통하면 그렇게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TSMC밖에 만들어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목이 옛날처럼 전공정, 선단 공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 캐파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코워스라고 하거든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요 공정을 해야지 엔비디아 A100이나 H100 같은 칩을 2.5D 구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캐파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TSMC도 넉넉히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굉장히 증설하려고 막 그런다면서요. 지금 3배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번호표 뽑고 기다리던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삼성을 찾아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AMD나 엔비디아 이제 턴키 수주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삼성이 이제 코어스의 대체 기술인 iCube를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HBM3까지 턴키로 납품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TSMC는 메모리 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HBM3라는 거를 SK 하이닉스한테 받아다 가지고 조립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공정이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장점은 있는데, 다만 이제 삼성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기술을 제대로 입증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파운드리 기술도 TSMC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삼성만 잘하면 과감히 쓰겠다라는 고객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삼성에게는 혹이네요, 그죠? 워낙 시장이 확 뚫려가지고 수요가 많아졌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업체는 TSMC밖에 없으니까 삼성은 맞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가져와 해주겠다는 건데, 그걸 이제 검증받, 그것도 수율이라고 하나요? 그 어드밴스 패키징도? 그렇죠. 그것도 수율인가요, 결국은? 맞습니다. 결국 이제 양품을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삼성 DS 부문의 경계현 사장이 이제 9월 중에 HBM3까지는 양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9월 중이잖아요.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HBM3가 안정적으로 생산이 된다 그러면 이제 iCube까지 성공할 가능성이. HBM3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그걸 하이닉스에서 받아올 수는 없잖아, 삼성이, 그죠? 받아와서 조립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HBM3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그 다음 단계 이제 이게 조립 과정을 가는 거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제일 중요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삼성이 HBM3를 안정적으로 양산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삼성의 기술이라고 하면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봐도 될까요? 삼성이 그동안 근데 또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삼성은 전공정은 기술이 뛰어났는데 어드밴스드 패키징, 특히나 후공정 기술에 대해서는 좀 약간 등한시했었거든요. 주로 외주주고 그랬나요? 지금 이제 천안하고 온양에 후공정 팹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 입사해서 천안이나 온양 팹에 배치가 되면 안 가. 너 사고 쳤구나, 이런 이야기 듣는 거죠. 좌천이라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못 키우고
기업 내에서 중요하게 인식이 안 되고 심지어 이건희 회장은 온양팹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재용 회장도 올해 처음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부장들 다 끌고 갔죠. 온양팹에.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사실 후공정보다는 전공정에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뭐 증착이나 선당구종 그게 훨씬 더 중요했었잖아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후공정은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지금 사실 부각되는 건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는 삼성이랑 본업으로 붙어서는 안 되니까 좀 삼성이 안 하는 거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하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엔비디아가. 네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요. 그럼 이제 삼성이 HBM 지금은 4세대 삼성이 만드는 거 HBM 3인가요? 3P? 2인가요? 네, 지금은 2E까지 만들고 있고요. 네, 2E가 3세대고 네. 2가 2세대고요. 네. 삼성은 지금 2하고 2E가 주력이고 네. SK 하이닉스는 HBM3까지 하죠. 네. HBM3는 지금 독점하고 있죠. 예. 네. 삼성이 이제 9월 달쯤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HBM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하이닉스와 관련이 있는 뭐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뭐죠? 기판업체 이스페타스 네, 이스페타시스 그런 쪽을 봤다가 지금은 삼성의 밸류체인들을 봐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도 방송에서 얘기는 듣는데 네네. 명확히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삼성단을 보자는 그 의미로는 좋긴 한데 그게 뭐 이오테크닉스. 근데 이오테크닉스 원래는 마킹하던 업체고, 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많이 올랐죠. 그리고 네. 최근에 하나마이크론, 그죠? 네네. 솔직히 근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 오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이제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하면 네. 사실 메인은 외산 장비가 메인이에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국내 장비 중에서 약간 노출도가 높은 회사가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레이저 관련된 장비를 하는 거죠. 네. 미세 드릴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웨이퍼 자르는 거. 이제 풀컷 자르는 장비는 아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루빙이라고 해서 어떤 그 금속 구리 회로를 이렇게 우리 기존의 다이아몬드 쏘가지고 자르면요, 이게 밀립니다.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하거든요. 예. 그래서 밀리니까 이게 회로가 예쁘게 딱 잘려야 되는데 이렇게 굽어 버리니까 이게 이제 불량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속 부분만 딱 잘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아몬드 커터 가지고 자르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장비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 쪽에 담당을 할 수 있는 거고 미세 드릴이나 이런 쪽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사실상 삼성 이런 쪽 투자에서 약간 대장주처럼 국내에서 인식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오사트 업체 중에서는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삼성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유일한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당초 시장에서는 SFA 반도체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삼성의 이제 온양이나 이런 팹에서 퇴직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SFA 반도체로 많이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양이나 천안에서 기존 팹들 설비들 드러내면 이게 SFA 반도체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마이크론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마이크론이 좀 더 잘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마이크론이 수혜를 보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삼성이 그 아이큐브라는 공정을 다 하기가 너무 촉박해요. 그러니까 좀 덜 중요한 거.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지금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덜 중요한 걸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하고 하나마이크론이 유력하게 지금 엠코 테크놀로지는 사실상 원래 예측이 됐던 부분인데 하나마이크론은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제 급하다 보니까 아주 이제 일부 약간 덜 중요한 공정을 지금 하나마이크론 쪽으로 이제 외주를 주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아직 뭐 확정은 된 건 아닌 같긴 한데 가능성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HBM 그 밸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뭐 TSV요 뚫는 거 하고 했는데 그건 한미 반도체는 삼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삼성하고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예전에 사실 이제 삼성하고 거래를 하다가 특허 소송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이제 한미 반도체 기술을 이제 SMS가 카피를 해서 그때 이제 특허 소송이 5개 그 관련된 기술 가지고 소송을 해서 한미 반도체가 3개 부문에 이겼어요. 그래서 20억인가 이제 받았고요. 근데 이제 그거 다시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거래 안 할 텐데. 그 20억 다시 돌려줬대요. 그래서 돌려주고 이제 악수하고 끝났는데 이제 삼성은
댓글이 있구나. 네. 그래서 그 뒤로 거래 관계가 없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본딩 장비 쪽에서 지금 한미 반도체의 대체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 장비가 제일 낮거든요. 예. 뭐 물론 이제 뭐 일본 업체들 도레이라든지 뭐 시바우라라든지 뭐 업체들도 있긴 한데 예. 뭐 생산성이나 성능 면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제일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뭐 아직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나 마이크론이 한미 반도체 장비를 뭐 구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예. 네, 그런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더라고요. 이렇게 돌려치기로 해서. 네네 맞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삼성이 지금 HBM이나 혹은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하면서 기존의 그런 한미 반도체나 SK 하이닉스가 하는 식의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TSV가 뭐 필요 없는 방식을 또 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그거는 이제 그 HBM 쪽은 아니고, HBM 아니고, 네, 그냥 32GB짜리 그 디램을 고용량 디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기존에 그 정도의 고용량 디램을 만들려면 TSV 공정을 써야 됐는데, TSV 공정을 쓰지 않고 이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HBM이라는 거는 고용량도 중요한데요, 고대역 폭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 중요하죠. 네. 용량이 아무리 커도 그렇죠. 속도 전송 속도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전송 속도를 구현하려면 HBM을 써야 되기 때문에 TSV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약간 용처가 다른 메모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도 되게 복잡해 갖고 맞아요. 32기가 그거는 그러니까 HBM이 아닌 다른 메모리에서 그런 방식을 삼성이 한다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쓰던 TSV 라인을 HBM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은 유리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삼성 밸류체인에서는 아까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대표적으로 그 본딩 장비가 쪽이 시장에 깔리잖아요. 예전에 식각 장비가 많이 깔리면서 거기 파츠 시장이 커졌잖아요. SIC 링이라든지 일렉트로드라든지 뭐 밑에 서브로 그렇죠. 그런 소모품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시장이. 그럼 TC 본딩 장비가 깔리면 본딩 장비 안에는 이 온도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온도를 순식간에 500도로 올렸다가 훅 낮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소모품의 수축 팽창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금방 손상이 되겠죠. 많이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 쪽에 쓰는 부품이 이제 펄스 히터라는 부품이 있어요. 그런 쪽은 이제 당장 지금은 일본 업체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국산화하는 회사가 이제 미코라는 회사가 국내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새로운 고객사들이 팹리스 업체들을 막 오잖아요. 그러면 삼성 팹에 맞게 최적화 또 테스트들을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웨이퍼도 구워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테스트 할 때 소켓이 많이 필요한데 테스트 소켓 중에서 특히 R&D 쪽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가 있어요. 리노공업 맞습니다. 소켓은. 네네. 그래서 리노공업하고 미코하고 하나 마이크론 정도가 이번에 아직까지 좀 상승 에너지가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하이닉스와 관련된 밸류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거기도 처음에는 이제 한 두 종목 나왔다가 계속해서 확장이 됐어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삼성전자의 HBM3 모멘텀을 보는 거니까요. 네, 그러게 미코 오랜만에 듣네. 그러니까 미스코리아냐? 코미코란 자회사도 여기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세정 쪽이든가 네네, 코미코 맞습니다. 있고 리노공업은 많이 했었고 소켓. 네네, 맞습니다. 소켓이라는 게 주로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요 틀을 그 소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소켓이라는 게 양산용 칩용 소켓도 있고 약간 R&D용 소켓도 있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용, 그러니까 R&D용 소켓이 좀 비중이 높고 뭐 TSE나 ISC 뭐 이런 회사들은 양산용 칩 소켓 비중이 높죠. 너무 많아가지고요. 정말 이 소부장단에서는 공정도 그렇고 기업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영수 대표님 같은 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들어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HBM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